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았던 하루였죠. 하지만 모처럼 2차 전지주가 활짝 웃어줬던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고체 관련주를 필두로 사흘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초전도체와 엔터주를 많이 빠지면서 좀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보면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모멘텀은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부디 수급 공백이 나오질 않길 집 나간 기관과 잠깐 가출한 외국인이 부디 오늘은 좀 컴백을 해주길 바라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그래도 좋은 날 오겠지 싶다가도 여전히 국내 증시를 보고 있노라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사실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7일 목요일 전거래 일장 한마디, 오를 땐 보합, 빠질 땐 나락입니다. 비록 반도체 관련주 일부와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강한 힘을 내줬던 시장이었지만요. 어제 국내 증시는 오를 땐 정말 찔끔, 하지만 빠질 땐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힘이 빠지는 하루가 역력했습니다. 어제도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5거래일 연속 시장은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체감 지수가 부진한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빠질 땐 무섭게 빠지고 또 오를 땐 기대만큼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양대 지수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주가 선방해주며 코스피 지수는 2640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강보합 마감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곧 하락세로 바뀌면서 0.8% 밀린 86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줬네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2,632억 원 담았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3,69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 전고체와 은행, 그리고 엔터주가 눈에 띄는데요. 엔터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먼저 2차 전지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를 보시면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4가 개막한 가운데 삼성 SDI와 LG엔솔, SK온 등 주요 기업들이 신기술을 소개했는데요. 특히 삼성 SDI가 내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소식에 무려 13%나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2월을 뜨겁게 달궜던 금융주는 3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다시 확대되고 있고 또 1분기 실적 전망치도 잇따라 상향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어제 카카오뱅크와 JB금융지주는 모두 3%대 올랐습니다. 네, 한편 어제 엔터주는 부진한 모습이었죠. JYP엔터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3% 빠진 모습이고요. 또 SM은 최근에 이슈가 참 많았죠. 카리나 열애 이슈에다가 샤이니 멤버인 태민과 온유가 이적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52조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어제 1.8%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섹터에 주목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맞습니다. 어제는 정말 철저하게 수급 공백이 나타나면서 테마 안에서도 가는 종목만 열심히 가는 시장이 연출됐던 하루였는데요. 그나마 전고체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배터리 업체들과 SK하이닉스가 올라와 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줬고요. 일부 보험주, 금융주도 상승하며 지수의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전날의 2차 전지 상승의 동력이 되어준 전고체 배터리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벌써 2차 전지 3탄이네요. 1탄 리튬, 2탄 전해액에 이어 이번에는 3탄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훈풍이 되어준 뉴스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매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배터리 최대 규모 행사죠. 바로 인터배터리 2024가 지난 6일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전기차 판매 주춤이라는데 또 미국 대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올해도 인기가 많을까? 작년에 워낙 에코프로 열풍이 뜨거웠으니 올해는 그 관심도가 조금은 주춤한 거 아니야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 이게 웬걸요? 이번 행사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한 열기는 절대 식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 셀업체 삼성과 LG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두고 너무나 차이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삼성 SDI는요, 양산 목표를 2027년으로 제시, 빠른 시장 선점을 선포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보다 3년이나 늦은 2030년을 양산 목표로 제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전고체 배터리가 무엇이길래 이 대기업들의 양산 목표 시기가 3년씩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왼쪽 그림이 리튬이온 배터리 구조, 오른쪽 그림이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입니다. 전고체, 말 그대로 전해액이 고체인 배터리를 말합니다. 우리 지난 2차 전지 2탄 때 전해 공부해보지 않았습니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너지로 배터리가 움직이는 건데 그 리튬이온이 더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는 교통수단이 전해질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그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으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고체로 되어 있으면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죠. 그냥 쉽게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액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한 번에 이해가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전고체 배터리의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목을 매는 이유는요, 바로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전해질이 액체면은 전기차가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그 액체가 외부로 누출이 되고 공기와 반응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되기 쉬운 거고요. 반면에 전해질이 고체라면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동시에 이 불연성 소재로 전해질을 만드니 전압 안전성도 높아지겠죠. 고로 에너지 밀도도 더 높아질 수 있어 짧은 주행거리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메리트에 가장 공격적으로 나서는 건 삼성 SDI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업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갖춘 전고체 배터리 이미 작년 첫 프로토 샘플을 생산했다고 밝혔고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시중에 있는 배터리는 지름이 21mm 아닙니까? 그런데 지름이 46mm로 구성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높이 4개의 규격으로 올해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LS그룹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LSM&M의 구동희 부사장입니다. 구 부사장은 2차 전지 신사업 매출 비중을 늘려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고 IPO 절차를 밟겠다며 언론 앞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주가로 느껴지는 서늘함에 꺼진 줄 알았건만 절대 꺼진 게 아니었던 기업들의 배터리 혈전, 반응을 보이는 관련주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보시기 전에요. 고체 전해질은 크게 산화물계, 황화물계, 그리고 할라이드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황화물계 전해질이 가장 빠르게 상용화에 근접해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먼저 대표주 삼성 SDI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양산 속도에 가장 공격적이죠. 시가총액 13위 기업이 어제 하루 만에 13% 넘게 급등 마감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확인해 볼까요? 작년 이수화학에서 전고체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 출범한 기업, 황화 리튬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한농화성도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이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마찬가지로 황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준 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열 처리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한때 5만 원도 웃돌았던 주가 어제는 19,2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모습,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떨치고 이제는 반등의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그럼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의 작년 영업이익은 1,6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했는데요. 아티스트의 음반과 음원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오프라인 매출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맥스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효과와 해외 법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에 원익 P&E는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고 공시했네요. 네, 이번엔 금요일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에 1월 국제수지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만큼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8일부터 12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피부과 학술 행사인 미국 피부과 학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서 레이저 옵텍은 피부질환 치료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의료기기와 레이저 옵텍의 주가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 10시 30분에 미국의 2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알아볼까요? 일장 증시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발표된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입니다. 반도체 쪽보단 소프트웨어가 선방하며 예상치를 상회한 EPS를 기록했죠. 비록 소프트웨어발 훈풍이긴 하지만 또 하나의 빅테크 호실적이 국내 증시 관련주들에게 든든한 상승 동력이 되어줄지 지켜보시죠. 또 최근 삼성전자의 CXL 이슈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물량을 받을 수 있다는 설까지 돌며 어제 장중 급등했던 AD 테크놀로지 시간 외에서도 강했거든요. ARM 토탈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반응을 보였던 관련주들, 오늘도 CXL 쪽에서는 응집된 에너지가 나올지 주목해보죠. 또 어제 바이오는 하방 변동성을 확대했죠. 아무래도 제한적인 수급이 IT로 쏠리다 보니 수급 공백이 느껴졌던 건데 유한양행의 항암제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을 필두로 학회 모멘텀이 유효한 굵직한 바이오 기업들, 과연 오늘은 반등에 나서줄지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